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출발 성공투자 어이제입니다. 이제 정말 미중 갈등을 둘러싼 새로운 이 관세 전쟁도 정말 새로운 서막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일부 기대감이 반영이 됐고요. 서서히 그 기대감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미국과 중국은 이틀간의 협의를 통해서 서로 이뤄낸 것을 공동 성명으로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것을 주고받았을까요? 이번 주부터 한미 통상 실무진들도 협의에 들어가는 만큼 미국과 중국이 주고받은 것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반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주도 관세와 실적 안에서 상방에 대한 기대감을 더 열어둬도 될지 오늘 저희와 함께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단 쉬는 동안 글로벌 뉴스 상당히 많았습니다. 체린 앵커가 이 내용 전해드립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지난 새벽 3시쯤 미중 무역 협상이 성공적으로 종료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를 앞두고 지난 금요일 시장은 눈치 보기 장세, 약간의 대기 모드가 펼쳐지면서 3대 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양측에서 어떤 코멘트가 들려오고 있는지 일단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 바로 뒤에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의 반등 덕분에 지금 미국 증시가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놓여 있다라는 기술적인 분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반등까지 합쳐지면서 S&P 500과 나스닥 지수 모두 200일 이평선 바로 아래까지 회복을 했거든요. 이제 이번 주에 미중 협상 내용을 소화하면서 만약에 이평선 돌파가 나온다면 당분간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코멘트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암호화폐 투자자분들 많이 웃으셨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랠리가 두드러졌고요.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불거지면서 리스크 테이킹 현상이 불거졌던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10만 5천 달러 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미중 무역 협상 양측 정상급 인사들의 코멘트를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베센트 장관의 경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자세한 사항은 12일 정식 기자회견 혹은 공동 서명을 통해서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미국 시간으로 따졌을 때에는 월요일 증시 개장 직전 혹은 그 즈음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날 시장 흐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의 경우에는 미중 간의 차이가 생각만큼 크지 않았다. 낙관적인 발표가 있었고요. 허리펑 부총리 역시 솔직하고 심도 있고 건설적인 대화였다. 다만 일부 차이와 마찰은 불가피하다라면서 여전히 도도한 스탠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둘 다 봤을 때 이 협상이 잘 안 되면 양측 모두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물가와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큰 상황이고 중국의 경우에는 제조사들을 중심으로 이미 문제가 좀 불거지기 시작한 한편 대미 수출 물량이 급감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협상을 빨리 했을 때 양쪽이 모두 윈윈하는 시나리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생각보다는 빠르게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딱 2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이 포스트를 올렸거든요. 해석을 해보자면 내가 다음에 올릴 게시물은 지금까지 공개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제가 번역을 좀 잘못했는데 enjoy라고 했습니다. 즐겨라. 조금 더 확실하고 강력한 긍정적인 뉘앙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트럼프가 혹시 2차 시장 개입 혹은 2차 리딩을 해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4월 9일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주식을 매수해라라고 샤우팅을 했었죠. 그 직후에 90일 유예 발표가 있었고 증시는 그때부터 랠리를 펼치기 시작했었거든요. 이번에 또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혹시 2차 상승장을 트럼프가 촉발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 가져보게 됩니다. 다음 포스트 내용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자, 이렇게 증시 낙관론 혹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는 가운데 월가 일부에서는 비관적인 시각 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의 의견을 대표적으로 가져왔는데 Buy the expectation, sell the fact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동안 기대감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팩트에 팔아야 할 때가 됐다라는 조언인데요. 지난 4월 9일
이 90일 유예 발표가 나온 이후에 S&P 500 지수가 16%나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6% 상승 안에는 이미 협상 성공 그리고 관세 인하라고 하는 재료가 선반영되어 있다라는 조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실제로 협상 성공 소식이 들려왔을 때에는 증시가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진짜 찐 상승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연준 풋,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내려줘야 한다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역시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날 특징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맵을 보면 몇 가지 특징주들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일단 엔비디아 0.6%의 약세였습니다. 2달 안에 대중 수출 규정에 맞춘 새로운 칩을 출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동안의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됐다는 평가 들려오고 있고요. 테슬라 6개월간 계속해서 지지부진했죠. 테슬라에 많이 투자를 하신 서학 개미분들께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가 이제 최근에 좀 반가운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머스크가 복귀한다라는 점, 그리고 다음 달입니다. 이제 로보택시 출시에 대한 기대감 역시 자리하고 있는 상황. 이날 테슬라의 주가가 200일 이평선을 돌파하게 되면서 기관의 수급이 좀 많이 유입이 된 영향으로 장중한 때는 8% 가까운 급등 흐름까지 가져갔고요. 리비안과 루시드 등 2차 전지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강세가 두드러지는 하루였습니다. 알파벳은 이 개인 생체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텍사스주로부터 소송을 당한 바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기 위해서 2조 원을 배상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관련해서 단일 주정부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의 규모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날 업종별로는 헬스케어주가 가장 부진했습니다. 트럼프의 의약품 관세 그리고 약가 인하 발표를 앞두고 최근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 의약품 관세가 월요일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도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 주간의 증시 일정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해 보셔야 될 경제 지표로는 화요일에 CPI 발표가 있습니다. 지난달 2일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 나오는 첫 번째 물가 지표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유예 기간이 아직 적용 중이기 때문에 관세에 따른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목요일에는 PPI 그리고 소매 판매가 발표됩니다. 이 PPI의 경우에는 지금 미국 안에서 수입 물량이 최근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났잖아요. 따라서 수입 물가가 올랐을 것이고 이에 따라 생산자 물가도 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우리가 꾸준히 추적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같은 날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아마도 최근에 했던 비슷한 말을 반복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시장으로의 영향은 제한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업 실적으로는 월마트 목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죠. 미국 소비 흐름의 가늠자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 밖에는 월요일 리게티 컴퓨팅과 뉴스케일, 화요일 오클로, 수요일 시스코, 목요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실적 정도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국내 증시 투자 전략을 오늘은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오늘도 정말 많은 내용들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실적, 방금 전 체린 앵커가 전해준 이 글로벌 호재까지. 그전에 앞서서 지난 금요일장까지는 썩 웃지 못한 시장 분위기가 남아있는 좀 찜찜함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내용들을 반영했었는지, 그렇다면 오늘 시원스럽게 달려갈 수 있을지를 플로우 타고 가보겠습니다. 금요일 마감입니다. 빅 이벤트에도 왜 웃지를 못할까요? 이날 마감만 놓고 봤을 땐 조금 아쉬웠습니다. 거의 시가를 고점으로 만들어내면서 상승했다가 쭉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딱 금요일 오전 이 시간대 미국과 영국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주말 사이에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협상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빅 이벤트를 잘 반영하면서 위쪽 상단이 열릴까요? 라고 이 질문을 던졌었는데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0.09%로 낙폭 제한적이긴 했는데 코스닥이 1% 가깝게 빠졌고요. 코스닥을 끌어내렸던 건 대표적인 종목이죠. 바이오, 2차 전지, 로봇 다 약했습니다.
반도체도 좀 약했던 가운데 미국과 영국의 회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지 못한 건 역시 이 영국 자체가 대미 흑자국이 아니라 적자국이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크게 개의치 않고 협상을 진행했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의 혹은 이제 대미 흑자국, 일본 같은 다른 국가들의 앞으로의 협상이 더 중요하다. 결국은 또 중국과의 이 주말 사이 고위급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인식들이 반영되면서 크게 반영하지 못했고요. 코스피가 이제 과매수권이다라는 이야기도 저번에 드렸었죠. ADR 지표는 거의 2년 만에 최대치까지 올라가 144%, RSI도 90포인트까지 올라가며 4년 내 최대치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가 레벨적으로는 2600까지 아직 못 갔음에도 불구하고 저점에서 끌어올리는 힘이 꽤 강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과매수권역에서의 부담감은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거래소 쪽으로 사흘째 외국인들이 담아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 수요일 가장 적극적으로 3천억 원, 목요일 1,000억 원, 금요일에는 적지만 680억 원 막판에 매수 전환하면서 순매수 기조는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수의 낙폭을 방어했던 섹터는 방산, LNG, 여전히 이 관세로부터의 카드가 될 수 있는 쪽, 무풍지대 쪽이 견고했고요. 이 중간 수출 지표 앞두고 여전히 견고한 화장품과 게임 엔터,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협의 속에서 자동차 관세를 낮춰준 부분은 부분적으로는 호재로 반영되며 자동차주들도 빨간불로 마감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밖에 음식료도 수출 지표라든지 성과 측면에서 좋은 반응을 보였고요. AI 소프트웨어도 대표적인 관세 무풍지대죠. 게다가 내부적으로는 정책 테마라는 아주 반가운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추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을 이끌었었던 이날 지수 자체는 낙폭을 좀 많이 만회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라고 하는데 일조했었던 주역들을 좀 볼 텐데요. 먼저 지난 이 시간대도 전해드렸었죠. 저도 한 차례 보여드렸고 우리 미나 앵커도 집중적으로 미용 짚어드렸는데요. APR이 이날도 미용, 화장품, 미용기기 안에서는 그야말로 탑 원이었습니다. 시총을 점점 불려나가면서 이날도 다시 한번 신고가 행진을 보였는데요. 드디어 10만 원 넘어섰습니다. 7, 8만 원대 거래를 마쳤다가 그 목요일장에는 9만 원대, 그리고 이날 다시 한번 레벨업으로 10만 원 위에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상장일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보시다시피 5월 8일에 외국인 매수 적극적으로 들어왔고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5월 9일에는 더 많이 샀습니다. 외국인 매수 1위 종목이 APR이었거든요. 이들의 러브콜 10만 원 위에 서도 연속성이 확인될지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 K뷰티의 실적 축포를 알렸던 APR과 펌텍코리아, 그러니까 APR은 이 중소형 브랜드로 볼 수 있겠고 펌텍코리아는 화장품 용기 만드는 쪽이잖아요. 이 두 기업이 축포를 먼저 터뜨리면서 이날 바톤을 이어받았던 게 한국콜마고요. 장중에 실적 나왔는데 1분기 영업이익은 기대치를 20% 이상 상회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2025년부터 이 5월 9일까지의 흐름이고요. 52주 신고가 경신했고 2019년 이래 최고치를 썼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화장품 전성기가 2015년대잖아요. 이때는 13만 원까지 갔던 주가였었거든요. 지금 8만 원까지 차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TP 11만 원까지도 충분히 여력이 있을까요? 이날 8,000원이 장중 고점이군요. 갭으로 떠서 출발해 위아래 변동성을 보이면서 이쪽에선 팔아야지, 아니 내려오면 더 사야지 하는 이런 매수와 매도의 공방 심리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났던 일봉이었습니다. 좋았던 부분을 반영해서 자, 다음 실적 바톤은 누굴까요? 실리콘투를 증권가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실리콘투 금요일장 마감가는 42,650원 거래 마쳤습니다. 3% 오르면서 이 종목도 연고점입니다. 아직 신고가는 아니죠. 2024년 작년 6월에 고공행진하면서 달렸었어요. 이때 아마존 그리고 실리콘투 이런 유통사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아가면서 특히 아마존의 실리콘투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어지면서 이 실리콘투가 달려갔었죠. 이때 신고가가 5만 원대, 그리고 조정받아서 작년 말 거의 6개월 만에 반토막 났습니다. 2만 원대, 그리고 다시금 4만 원대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기세 따라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예상치는 이렇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33%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북미 성장세 불안했었는데 다시금 전환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가운데 유럽과 중동, 올해는 화장품이
모멘텀이 미국보다는 유럽, 중동, 비미국이라는 키워드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면 APR 앞서 보셨던 수급이랑 비슷한 궤적이죠. 5월 8일, 5월 9일 집중적으로 지난주 후반에 외국인 매수 들어왔습니다. 명확하게 실적 공시일이 정해지진 않았어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장주들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강한 흐름을 나타내다 보니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아이패밀리 SC 같은 종목들이 다소 아쉬운 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중심으로 한 ETF, 화장품 수익률이 매우 좋았습니다. 지금 4월 9일부터 해서 지난 5월 9일까지 딱 한 달간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4월 9일이 지수도 저점이었었거든요. 상호관세 발표되고 나서 뚝뚝뚝 떨어져서 이때가 저점이었는데 가장 많이 올라오는 섹터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지금 화장품 신한 쪽에서 만든 ETF는 35%, 그리고 미래에셋 쪽에서 만든 ETF 33%, 아몬디 자산운용도 비슷한 수익률을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 주역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렸어요. 아무래도 52주 신고가 연고점을 쭉쭉 끌어올리고 있는 종목들이 주역이 될 겁니다. 인디 APR 그리고 한국콜마가 52주 신고가고요. 나머지 빨간색으로 표기해둔 부분은 연고점.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지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정색으로 표시된 종목들은 지금 아직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입니다. 이 가운데서 증권가에서는 그럼 종목을 어떻게 선정해야 하느냐라고 봤을 때 인디 브랜드, ODM, 대형 브랜드 선호도를 제시한다. 다올투자증권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탑픽은 APR. 유럽 쪽으로 두드러진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는 인디 브랜드. ODM 안에서는 미국 쪽과의 연계되면서 미국 쪽의 생산 캐파 늘릴 수 있는 쪽으로 보자. 한국콜마, 코스맥스가 되겠죠. 특히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법인에 대한 관심도를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인디의 차별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이패밀리 SC가 로맨 장사가 좀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주가는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데 APR 같은 종목들은 고공행진. 이런 차별화 속에서 올해 핵심 수출 지표는 유럽과 중동 쪽에 맞춰보자. 역시 탑픽은 APR입니다. 계속 모아가는 종목을, 쭉쭉 올라가는 종목을 모아가야 할까요? 그 아래에 있는 밸류 쪽의 메리트는 언제쯤 올지도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주가 나 혼자만 레벨업하는 종목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같은 섹터 안에서도 꽤 숫자와 함께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게 하나의 특징인데요. 게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날 금요일장인 게임주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기조를 보여주긴 했지만 압도적인 상승률을 보였던 게 바로 넷마블입니다. 이게 주간 혹은 월간 아니고요. 딱 금요일 하루 동안의 등락입니다. 14.6% 달려갔습니다. 3년 만에 최대 일간폭을 보여줬습니다. 하루 퍼포먼스 치고는 정말 의미 있었던 급등이 될 텐데요. 연초 이후에 지금 5만 원을 회복하면서 긴 장대 양봉 보이시죠? 5월 9일 하루 해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실적이 핵심이었습니다. 5월 8일 마감하고 나온 실적이 기대를 63% 상회하면서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어요. 지금 보면 나 혼자만 레벨업 잘했었고 이 매출도 잘 나오는데 반해서 비용 통제,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 확실히 이번 영업이익 핵심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킹 오브 파이터스 AFK 그리고 7개의 대죄 포함해서 신작 모멘텀도 2분기부터 하반기까지 대거 자리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는 증권가들 많았었어요. 아직도 좀 매력적인 밸류라서 14.9배. 같은 업종 피어 대비 좀 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게 보는 쪽은 77,000원까지 최대 목표가가 나와 있는 상황. 그런데 자회사 네오 상장 리스크는 여전히 변수입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그리고 위에 써드렸던 더킹 오브 파이터스 요거 만든 실질적인 기술력 있는 게 바로 자회사 네오거든요. 언제든 상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모회사가 갖고 있는 이 가격 변동성이 매우 커집니다. 이런 불안감을 안고 있는 한 지금 두 곳에서는 앞으로 또 신작이 얼마나 잘 될지 봐야 돼라는 의견으로 65,000원까지 목표가 하향 조정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옆에 게임주들의 움직임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넷마블이 전체를 이끌었고 나머지 위메이드 그리고 컴투스홀딩스는 물론 비트코인과의 연계가 있었지만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게임주 대거 실적 발표가 되어 있거든요. 넷마블의 그 다음 타순을 이을 종목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당장 오늘부터 시험대입니다. 시프트업 성적표 나옵니다. 보시면 월간으로 쭉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크래프톤 20% 쭉 올라왔고 넷마블은 마이너스. 그렇게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막 끌어올리고 있는 구간. 시프트업은 12% 빠진 구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정해드리면 가운데 등락은 연간입니다.
지금 시프트업 오늘 실적 내놓게 되면 영업이익 260억 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년 대비 거의 플랫한 수준, 큰 변화 없습니다. 여기를 기준점으로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중요한 건 5월 이제 다음 주죠. 니케 중국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여기에서의 성과 그리고 슬라블레이드 스팀 출시 성과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컨콜에 귀 기울이셔야겠고요. 5월 14일은 세 종목이 나옵니다. 대장인 NC소프트, 넥슨, 펄어비스입니다. 두 종목은 다소 실적이 흐를 것으로 예상, 넥슨은 비교적 견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넥슨은 전년 대비 한 22%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부합치 여부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NC소프트가 최근 비용 통제에도 주가가 못 올라왔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영업이익 80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매출은 좀 침체기를 달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 종목이 비대면 당시 코로나 이후 코시국 때 가장 수혜를 봤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80만 원을 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13만 원대 내려왔던 주가가 이제 막 14만 8,100원. 앞으로의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게임 실적에 달려 있습니다. 펄어비스까지 콘솔에 기대주죠. 꽤 연간으로 펄어비스가 많이 올랐거든요. 이 자리에서 적자 전환이 나오더라도 반등 줄 수 있을까요? 같이 확인해 보시죠. 자, 아직은 관세 무풍지대가 답인가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4월 9일 지수가 저점을 딛고 쭉 올라오고 있는 기조예요. 그러면서 소리 소문 없이 우리한테는 이렇게 과열 구간인가 싶을 정도로 잘 올라왔습니다. 지수는 2284선 4월 9일 저점을 딛고 지난 5월 9일에 2577선까지 올라오면서 저점 대비 13%, 코스닥은 저점 대비 같은 기간 13% 비슷하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지수 대비 아웃퍼포먼스 섹터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여기에 좀 관심을 던져봐야겠는데요. 일단 조선 LNG, 방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관세 무풍지대 안에서도 가장 강력한 카드고요. 엔터, 미디어, 화장품, 음식, 전력 이쪽으로는 수출이 워낙 탄탄하다 보니 미용기기까지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지수 대비 30에서 40%까지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엔터만 좀 약해요. 엔터는 미디어가 그만큼 못 올라와서 지수가 한 13% 가는 동안 10% 비슷하게 시장 수익률 부합했습니다. 나머지로는 정책 테마가 같이 끼어있는 AI 소프트웨어가 꽤 선방했고 지금 역시 정책 테마가 들어있기도 하죠. 증시 부양, 증권, 은행 쪽으로까지 반등 움직임이 나오면서 지수 대비 이쪽도 40%가량 아웃퍼폼했습니다. 이 가운데 노란색 볼드로 표시해드린 방산 쪽 점검해 보겠습니다. 빠질 수 없는 시장의 강자 이야기죠. 그리고 5월 9일 날 대단한 또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갖고 왔습니다. 5월 8일에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럽의 자주국방 수주 실적 100조 원, 관세 협상 카드 안에서 MRO와 관련된 또 기대감. 여기에 지난주에 좀 불을 지폈던 게 인도 파키스탄 확전 우려감이었습니다. 사실 금요일 지나고 나서 휴전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휴전 일정 부분 서로 합의했다. 그런데 다시금 주말 지나면서 파키스탄 쪽에서 인도 쪽으로 군사작전을 대규모로 개시한다라는 내용이 전해 들리면서 이번 주도 쉽진 않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웃는 섹터죠. 지금 보시면 주간으로 쭉 보여드렸습니다. 지난주 우리 거래일수가 이틀 쉬었잖아요. 3거래일 동안 다 했습니다. 거의 뭐 금요일 날 달려갔고요. 목요일, 수요일에도 크게 쉬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정말 강자는 강자다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섹터 전반에 미친 4가지 모멘텀 말고 개별적으로 뭐가 이렇게 좋았어? 라고 들여다보니 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좋은 사연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그룹 5월 2일에 밸류업 공시 내놨었죠. 여기에 개별적으로 봤을 때에도 대장은 대장, 시총 현대차 밀어내고 5위 금요일까지 굳히게 나서는 모습 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주에도 지켜보고요. 한화시스템은 이제 이번 주에 있을 MSCI 편입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삼양식품과 딱 두 종목이죠. 여기에 하나그룹 밸류업 기대감까지 자리하면서 12%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란히 신고가. LIG 넥스원도 신고가를 다시 치고 올라가면서 이젠 40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적 잘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1,000억 원까지 거의 650억 원 잘 못할 거야 라고 했는데 1,000억 원을 넘어가는 숫자를 확인
확인하며 달려갔고요. 비슷하게 풍산도 어닝 서프라이즈. 한국항공우주는 지난 금요일에 캐나다 쪽에서 미국의 F-35 이 전투기를 배제하고 다른 쪽을 알아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KF-21 보람의 전투기 이쪽 항공우주가 수주 기대감이 커질 거다라는 반사수의 기대감에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현대 로템만 실적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번 주 예상되고 있고요. 또 이번 달 안에 K2 전차 폴란드 2차 계약 남아있거든요. 따낸다면 쭉쭉 레벨업 가능할까요? 주가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7% 올라갔고요. 주간 단위로는 12%의 급등 양상을 보여주면서 신고가 궤적 그리고 있습니다. 12만 원 돌파한 가운데 위쪽으로 레벨업. LIG 넥스원이 보여줬던 어닝 서프라이즈 그 이상을 보여줄 수 있을지 다시금 하나그룹을 밀어낸 대장이 등장할 수 있을까요? 아래쪽으로 중소형 이 방산주들도 다 좋았었고요. 어느 쪽으로 연결고리 있는지 적어드렸습니다. 투심 영향 주고 있는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센티적으로 영향받는 종목들도 함께 움직였다는 점 정리해드립니다. 자, 트렌드가 바뀌면 보는 종목도 달라져야죠. 이제 AI, 바이오라는 키워드 안에서 AI를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비임상 실험, 이 측면에서도 과거에 봤던 종목들이 아닌 새로운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을 새롭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두 가지 키워드는 AI 신약, 오가노이드입니다. 먼저 4월에 지난달이죠. 미국 FDA 쪽에서 동물 실험 의무적으로 폐지하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세포 실험하고 전임성 단계에서 이 동물 실험을 했었거든요. 많은 부작용도 있고 그리고 안정성 측면도 그리고 동물 이 학대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없애고 AI 기반의 독성 예측 모델이나 장기칩이나 오가노이드를 대체해서 평가 절차를 좀 간소화하거나 안전성을 높이겠다라는 이런 대체안을 마련하게 된 거죠. IBK 투자증권에서는 구조적으로 동물 실험 이런 대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성장 기회로 만들어질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AI 신약과 관련된 플랫폼 계속해서 개발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이 2023년에 처음으로 그 모델을 발표했고 바이오니모 여기에서 계속 우리는 잘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바이오 코리아에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에 주목을 받았던 게 바로 파로스 아이바이오죠. 이 바이오니모의 파트너사로 알려지면서 금요일장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잠깐 차트 보고 가겠습니다. 사실 5월 초에 지난 4월 말과 다시 한번 시세를 주면서 쭉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장에서 다시 한번 직전 고점 트라이까지 올라가는 구간을 보여줬고요. 23% 급등을 했네요. 이렇게 되면서 4월 10일부터 5월 9일 한 달 동안 44%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AI 신약 개발 플랫폼은요. 온코크로스, 신테가바이오 이렇게 세 종목 주목을 받았고 다들 주가 차트가 비슷합니다. 4월에 한 차례 이 미국 FDA 쪽에서 발표 나오면서 시세 받았고 4월 22일쯤에 고점을 썼더라고요. 지금은 살짝 조정받고 있는 구간인데요. 여기에서 다시 튀어오를 수 있을지 트렌드적인 움직임을 보셔야겠습니다. 오가노이드라는 키워드도 앞서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이와 관련돼서는 TNR 바이오팹이 있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5월 9일 보셨죠? 네, 이날 거래 쏠리면서 데뷔한 종목입니다. 당일 52%의 급등 양상을 보였는데요. 바로 이어서 체크해보며 차트까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지금 옆에는 일봉이 나오고 있어요. 같이 잡아주시면 보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져온 차트는 하루 동안의 일간 흐름입니다. 쭉 하락 자체로 그러니까 분위기가 초반엔 그렇게 강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오후장에 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32,000원에 거래 마쳤고 이날 52.4% 올랐습니다. 옆에 일봉상으로도 함께 나오고 있네요. 거래 대금 양시장 합쳐서 1위였습니다. 데뷔한 이 신흥 루키가 이날 거래를 싹쓸이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코스닥 시장이 이날 한 7조 원 넘게 거래가 됐는데 10분의 1이 다 이 종목으로 쏠렸습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오가노이드 진짜 이 기술 자체에 자신 있나 봅니다. 이름을 딱 박아놨더라고요. 이 기반의 재생치료제 아톰C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신소재 평가 솔루션 기업인 오디세이 이 기업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 기술로 재평가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가노이드는 인체와 유사한 장기, 그러니까 이 줄기세포로 만든 유사 장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보셨던 대로 AI 모델이 있고 오가노이드라는 인체 유사 장기를 통해서 새롭게 이 전임상 단계를 진행하는 방법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뇌 오가노이드가 첫 실험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2023년에는 장 재생 치료와 관련된 첫 임상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성과 나올 때마다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데뷔한 신흥 루키의 주요 움직임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국장 이야기부터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들인데요. 머스크가 5월 돌아올 결심을 발표했었죠. 그러면 주가도 복원을 결심할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테슬라가 쭉쭉 올라오면서 앞서 체린 앵커가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해드렸는데요. 내용 자체는 미중 무역 합의하겠지라는 기대감 속에 루시드 리비안 같은 2차 전지 쪽이 대체로 좋았습니다. 테슬라도 투심의 영향을 받았을 거다라는 해석들이 있고요. 무엇보다 6월부터 이제 텍사스의 로보택시 서비스가 처음으로 출시가 되는데 상표권 관련해서는 미 당국에서 출원해줄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모멘텀에 더 강하게 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12월의 신고가, 그러니까 미 대선 직후 488달러 갔다가 거의 반토막 나면서 4월에 214달러까지 떨어졌었죠. 머스크와 관련된 잡음을 소화했고 이렇게 되면서 실적까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300달러까지 회복을 합니다. 플러스 4% 보였던 5월 9일, 이제 앞으로의 레벨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5월부터 정부 효율부 쓰는 시간 줄어들 거고 더 많은 시간을 테슬라에 할애할 거야. 머스크의 돌아올 결심에 반응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계속 기대해 봐야 될까요? 움직임 지켜보죠. 계절이 오고 있어 바로 신재생입니다. 계속해서 오랜 주가 소외를 보였다가 최근에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데 실적까지 뒷받침이 되고 정책은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과가 나왔더라고요. 일단은 연도별로 봤을 때 지금 국내 신재생 발전 비중이 쭉쭉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비중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신재생 쪽으로 첫 두 자릿수를 돌파했던 2024년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6% 꽤 많이 올라왔어요. 태양광, 풍력, 앞으로의 움직임이 더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재명 후보 이제 오늘부터 대선 레이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농촌 공약 발표하면서 농가에 이 태양광 패널 설치 확대하겠다. 햇빛 연금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주겠다라는 내용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힘 받을 수 있을지 봐야겠고요. 일단 미국장에서도 분위기가 좋았었기 때문에 여기에 힘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 누가 있을지 한 차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서는 태양광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드렸는데 관련 종목들 5월 한 달 동안의 분위기도 4월에 이어서 좋았다는 점. 더불어 해상풍력 관련해서도 지난주 실적 잘 보여줬던 CS윈드가 주간 단위로 매우 좋은 성과를 보였어요. 아직은 태양광에 비하면 다른 풍력 쪽으로는 아주 강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플러스 쭉쭉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해상풍력도 올해부터 수주 들어가거든요. 움직임 확인해보죠. 자, 미중의 이틀간의 협의는 무역 리셋으로 한 줄 정리가 됩니다. 베센트 장관은 실질적으로 진전이 있었고 생산적이었어. 그리고 허이펑 부총리도 미국에서 중요한 합의를 이뤄냈다라면서 중국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일에 오늘 공동성명 오전에 발표되니까요. 움직임 보셔야겠고요. 아마도 대중관세 50%까지 낮추는 방안 나올걸? 블룸버그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스피 2,600을 쏘아 올릴 수 있는 핵심 재료가 될 수 있을지 여기서 피해받았었던 관세 피해주들의 움직임까지 확인해보죠. 이 판은 쭉 그냥 캡처해두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대중국 쪽으로는 145%, 그리고 중국이 미국 쪽으로는 125%까지 관세를 부과한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서로 낮춰줄 수 있을까요? 원상 복귀가 가능할지도 지켜봐야겠고요. 이 부분은 간략하게만 체크해 보시면 되겠네요. 5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중간 수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좋았던 품목 위주로 쭉 정리해 드렸습니다. 4월과 큰 변화는 없었다라는 측면에서 품목과 오늘의 움직임 추가적으로 업사이드 있는지 보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연결고리까지 볼까요? 한 판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관세 그리고 과매수권 안에서 지수의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관세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시키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기엔 조금 경계감이 남아있긴 합니다. 의약품 품목관세 남아있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이번 주에 한미 통상 실무 협의가 있을 텐데 중국과의 협의는 됐고 우리 쪽의 성과까지 봐야지 하는 심리가 작용할 경우 아주 강한 파티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움직임 보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카드가 될 수 있는 곳은 MRO 관련해서 방산, 조선, 그리고 지금 미 해군송 쪽에서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다시 한번 방문해서 집결한다고 합니다. 움직임 지켜보시죠. 미국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이제 2050년까지 원전 기준보다 발전 용량 4배 늘리겠다고 서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 기대되고요. 재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집니다. 이번 주에 푸틴, 젤렌스키 만나서 휴전할 수 있을까요? 30일 휴전안 간절합니다. 반도체는 삼성 메모리 가격 인상시켰다라는 내용이 아주 반갑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수출과 관련돼서 섹터의 움직임 정리해드렸고요. 이번 주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정책 테마 21대 대선 7명의 후보 등록 마쳤고 오늘부터 6월 2일까지 선거 운동 진행되는데요. 당장 이재명 후보가 오늘 11시에 일대 공약과 관련된 내용을 쭉 발표할 겁니다. 우주방산 UAM 세액공제 이야기가 나왔고 지난주에 마지막 거래일 장 마감하고 나서 이 노인 수자원 쪽으로 시간에 반등이 있었던 만큼 지켜보시고요. 아쉬운 쪽은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기대감은 낮아집니다. 이펙스 공연이 돌연 취소됐어요. 이 부분의 움직임까지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하나가 더 있네요. 이 부분은 간략하게만 보고 넘어가시죠. 앞서 미국 일정은 체리앵커가 정리해드렸고요. 국내 일정들 쭉 정리해드렸습니다. 시장 이야기 여기까지 보고 섹터로 가보겠습니다. 맛있는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민아 앵커? 네, 그렇습니다. 실적 발표가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또 이렇게 식품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전망 살펴보면서 어느 정도의 상승 여력을 갖고 있는지도 함께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장 상승률 살펴보시면요. 삼양식품부터 CJ 프레시웨이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식품 기업들의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도 대체적으로 시세의 연속성을 가져갔다는 점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삼양식품의 일본 그래프를 한번 넣어봤는데 사실 요즘에는 뭐 방산이라든지 그리고 뭐 뷰티, 의료 AI 이쪽에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 식품 기업들 쪽으로는 관심도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체감했던 것과 다르게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해주는 모습 기록을 했고 삼양식품은 어느덧 100만 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99만 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하기도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기업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지 먼저 실적 일정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일에는 CJ제일제당 그리고 14일부터 15일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K푸드 내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라면 기업들의 실적이 이때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15일에는 오리온도 최근에 주목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오리온의 실적도 발표가 될 예정으로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해가 뜬 기업들은 이번에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기업들이고요. 구름이 있는 기업들은 조금은 부진하거나 이번 1분기에는 아직 성과가 예상되지 않는 기업들이라고 살펴보시면 될 텐데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쪽이 이번에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기업들인데요. 삼양식품은 이번에도 정말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양식품과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가 부각이 되면서 또 한 번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안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래 SPC 삼립 같은 경우에는 크보빵, 이 인기가 매우 높았던 만큼 그 인기가 고스란히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함께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통합 배송 전략을 통해서 이제 비용을 절감을 했다라는 부분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풀무원은 제가 상단에 위치를 했지만 보라색으로 표시한 이유가 매출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매출은 컨센서스에 부합하겠지만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보자라는 관점에서 넣어봤습니다. 또 농심과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살짝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이 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해외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 쪽으로 기대감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공통점으로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농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1분기의 성과가 반영되기에는 이르다라는 관점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분기 그리고 그 앞으로의 전망,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번에 실적이 부진하더라도 기업들 대체적으로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건데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1분기 가격 인상 효과 체감이 미미할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부터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내수 소비 심리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체크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경쟁력 강화와 해외 시장 확대가 결국에는 킥이 되면서 내수 소비의 영향을 받지 않고서도 선방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이쪽 제품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또는 해외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자라고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표적인 기업들 두 가지 먼저 살펴볼 텐데요. 삼양식품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황제주 자리를 앞두고 있고 앞서서 살펴봤겠지만 최근에 신고가를 계속 경신해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99만 8천 원대까지 올라서기도 했으니까요. 삼양식품 어떤 투자 포인트들을 봐야 하는지 먼저 가장 중심에 있는 투자 포인트는 아무래도 해외 비중이 될 겁니다. 해외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최근에 환율이 정말 강했잖아요. 이 강달러 현상에 수혜를 받은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실적으로 고스란히 또 숫자가 찍혔다라는 점 투자 포인트로 짚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추정 라면 수출 금액은 2억 달러를 넘기고 있는데 이는 전년 대비 무려 41%나 증가한 수준이었고요. 전년과 비교했을 때 중국과 미국, 동남아, 유럽으로의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역시나 명불허전 삼양식품이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효과들이 다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해외 법인 성장 기대감도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전년과 비교했을 때 전년 1분기에는 해외 매출 비중이 74% 정도였는데 이번 1분기에는 80%대까지 급하게 또 해외 시장이 확장이 됐구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장 캐파 증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던 만큼 이제 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밀양 2공장 올해 6월부터 가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가동이 될 경우에는 캐파가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36%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보낼 수 있는 라면의 양이 많아지는 만큼 그냥 우리가 헛으로 기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래 보시면 증권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 주가인데요. DS, 키움, 대신, 한화 이렇게 네 곳에서는 무려 12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설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리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리온도 마찬가지로 우호적인 환율 영향을 받아서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우선 여기서 신제품에 대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법인들의 외형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볼 만합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은 역시나 제품력을 강화하는 기업들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을 늘리는 기업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양식품에 이어서 현재 오리온이 그걸 잘 해내고 있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도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리온은 러시아 쪽에서 흥행도가 매우 높고요. 또 베트남 공장에서도 캐파 증설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수출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안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의 소비 회복 기대감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교보증권에서 중국 소비 회복의 최대 수혜주다라고 말을 할 만큼 현재 지금 중국이 문을 열 경우에 어느 쪽에서 매출을 많이 땡겨올 수 있을까 이게 또 하나의 핫한 토픽인데 오리온도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다 같이 고려하면서 DS증권에서는 오리온의 목표 주가 16만 원까지 최근에 상향을 했는데요. 오리온이 2023년 찍었던 고점은 14만 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점을 뚫고서 2020년도에 찍었었던 16만 원대라는 이 고점까지 돌파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오리온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삼양식품과 오리온은 지금까지 시장의 주목을 꽤 많이 받고 있는 기업들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J 프레시웨이가 그 뒤를 잇는 종목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길래 정리를 해봤는데요. CJ 프레시웨이는 이번에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외식 경기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살아남은 기업으로 보시면 될 텐데 그 이유는 즉슨 CJ제일제당의 온라인 공급 비중 확대에 따라 원료 사업부가 성장했다는 점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또 프랜차이즈향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됐다는 점, 물류비 효율화에 따른 비용 감소, 이 부분도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용을 감소시키면서 실적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됐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인천공항과 중구병원의 수주, 이 효과도 고스란히 반영이 됐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분기 실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분기에도 이러한 실적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적 호조세 이어가면서 이 단체급식 사업부 통합 매입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눈여겨보시면 좋을 만한 수급적인 부분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9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외국인이 이 K푸드 내에서 가장 좋아했던 종목은 다들 아시다시피 삼양식품입니다. 물론 삼양식품 쪽으로도 외국인의 수급 꾸준히 들어오고 있지만 최근에는 매도를 하는 가운데 이쪽 CJ 프레시웨이는 9거래일 연속으로 어쨌든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체크포인트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K증권에서는 48,000원으로 목표 주가 제시했다는 점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K푸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투자 포인트들 짚어드렸는데요. 실적이 일단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분기부터 이번 1분기에 부진한 기업들도 실적이 다시 괜찮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2분기를 기대해보고 눌림목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해봐도 괜찮은 것일지 그 기업들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새로운 출발로 시작될 한 주입니다. 한 주의 출발 월요일. 오늘 이분과 함께 시작해보시죠. 함정남 IBK투자증권 분당 WM센터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와 또 함께합니다. 아주 다행스럽게도 월요일 출발 그 첫 단추를 아주 기분 좋게 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이 부분부터 여쭤볼게요, 차장님. 미중 이제 잘 합의가 끝났다라는 내용이 담기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봤을 때 코스피가 좀 주춤됐던 게 조금 단기적으로 과열권이야라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했어요. 기술적 지표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이 구간에서 이 관세 긍정적인 내용이 지금 비싸지 않아 2,600 더 뚫어도 돼. 가능할까요? 기술적 지표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라는 말이. 네, 답정너예요? 네. 안 하지 않나요? 자, 일단은 3월 중순부터 이어졌었던 관세와 관련된 이슈, 트럼프 리스크와 관련돼서 급격하게 쏟아냈었던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까지 반영됐었던 하락분을 미국 증시도 우리 증시도 개파락으로 쏟아냈던 부분이 이제 다 어느 정도 메꿔진 상태입니다. 이제 많이 빠졌다가 또 반등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한 템포 쉬어가는 게 더 쉽게 느껴지는 위치까지 반등의 임계점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했습니다. 당장 가서 주식사야 사라. 걱정하지 말고 주식 사라 하면서 자기의 기업 이름을 이제 이니셜을 뒤에 달았었는데 이런 언급이 4월 9일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지금은 주식 사기의 최고의 타이밍이라고 하고 나서 그 이후에 90일 관세 유예가 나오고 주식 증시는 이제 급등이 한 번 나왔었죠. 이번에는 뭐가 있었을까라고 했었을 때 뭐 영국과 합의를 염두에 둔 주식을 사라라는 말은 아니었을 것 같고 지금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중국과의 이제 합의를 염두에 둔 주식 사라는 이야기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주말에 미국과 중국에 관련된 협상이 두 차례가 있었는데 지금 미국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주 큰 진전을 이루어냈다라는. 근데 이거는 뭐 계속적으로 미국 측에서는 있었던 이야기였잖아요. 뭐 지금 대화하고 있다. 중국이 뭐 막 얘기하자고 조르고 있다. 이런 스탠스였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아주 괜찮았다. 이런 식이었고 문제라기보단 중국도 지금은
괜찮게 이야기가 됐고 상당히 부분 좋은 결과가 이제 기대된다.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입장차가 비슷해요. 정치적 입장에서 경제적인 입장도 마찬가지지만 정치적 입장에서는 둘 다 어떤 이뤄냈다라는 성과가 필요하고 경제적인 상황에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서 더 악화시키기에는 둘 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져가기에는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기 행정부 때도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제 미국과 무역 전쟁에서 90일간 유예한 이후에 그 다음에 무기한 연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뭐 무기한 연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관계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막 대화가 될 거야 라는 다소 좀 추상적인 상황에서 이제는 확실한 채널들이, 그 인물들이 세워지면서 좀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단기적인 호재가 드러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서는 좀 불편할 수 있을 텐데 중장기적으로서는 어떻게 보냐면 미국 지표가 안 좋아질 겁니다. 지금까지 좋았었던 이유는 관세가 시작되기 전에 양국이 선취매를 했어야 되거든요. 먼저 팔았어야 되고, 먼저 그렇죠. 옮겨놨어야 되고, 미리 샀어야 되고, 이것과 관련돼서 사람도 써서 물건도 날르고 포장도 해야 되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지표가 멀쩡한데 앞으로는 안 좋아질 거예요. 이거를 말하는 논리가 관세는 유지되고 지표는 꺾일 거라서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 연준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물가와 고용을 동시에 보면서 선제적인 금리 인하는 안 할 거지만 뭔 일이 생기면 유연성 있게 대처할 것이다. 이게 뭔 소리냐. 삐끗하면 나서겠다라는 뜻이에요. 지표 보다가.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를 볼 건데 그럼 그거는 조치가 늦다라고 하지만 언제나 연준은 지표를 보고 움직였었던 것이 언제나 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시장은 지금은 지수가 꺾일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매크로 지표들이 꺾일 것 같긴 한데, 꺾이면 연준이 움직일 것이라서 조정을 주면 대기 매수세 또한 튼튼하게 그것을 기다리는, 그래서 조정은 짧을 것 같고 짧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바로 모든 시선을 연준을 바라볼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시장 전략을 좀 짜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잘 모르겠으면은 사실은 이럴 때는 좀 코인을 보는 것이 위험자산의 끝단에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가서 주식 사라 했더니 돈 싸들고 전부 다 가서 시작됐구나 해가지고 금 팔고 코인 산 시장이 돼버렸잖아요. 주말 동안. 코인 시장이 급등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해서 뭐 큰 걱정은 하지 않을 때는 리스크온 국면의 시작점일 수도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둘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연휴 때 이제 아직 안 돌아오신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차장님 말씀대로 현금 딱 싸들고 어떡하지? 어느 쪽으로 이제 쏴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조정 시 매수 관점 그리고 다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확실히 단기 모멘텀은 확인한 게 맞다. 그러면 미국 쪽의 연결고리를 봤을 때 그 테슬라가 잘 갔더라고요. 300달러 회복하는 겁니까? 다음 달 로보택시 나오잖아요. 우리 쪽 어떻게 수혜를 좀 받겠어요, 사장님? 글쎄요. 지금 테슬라가 왜 움직이냐라는 것이 이제 로보택시 때문은 아니잖아요. 미중 간의 관계 개선에서 중국 시장이 크고 중국의 생산 공장이 많은 것이 테슬라였고 관계가 악화됐었을 때 제일 피해를 보는 기업 중에 하나가 테슬라였단 말이죠. 네네. 관계 개선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올라오는 거라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로보택시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차량 호출 서비스하고 있는 리프트라는 기업이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내용이 회사 갖고 있는 기업의 색깔 때문에 오른 것이 아니라 자사주 매입 때문에 28%가 올랐단 말이죠. 하지만 뭐가 됐든지 간에 이쪽 섹터에서 주가들이 펑펑펑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이거 우리도 어쨌든 테슬라가 올라간다면 결국 확대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판매될 것은 단순 전기차가 아닌 로보택시 시장이 확대되는 것은 기존 사실일 테니 그동안 오랫동안 못 갔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적극 매수 추천의 의미보다는 오늘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하는 종목들이 있다면 SOS랩,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슈어소프트테크 정도로 확인해보고 싶고요. 이 관점이 미중 간의 관계 개선에서 테슬라가 움직인다면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통틀어서 드릴 말씀이 결론일지도 모르겠는데 네. 지금까지 전차가 못 갔고 조선방산이 강세이지 않았습니까? 대장이지 네. 않았습니까? 이것은 미중 간의 싸움 속에서 이거는 이렇게 되더라도 다소 안전지대에 있는 섹터들이 갔었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방산은 확실한 우리나라 말의 매력, 실적이 뒷받침해주고 조선도 미중 간의 싸움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 또한 지금 코스닥 쪽에서 가장 센 거는 엔터 콘텐츠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한한령 해제 이쪽이란 말이에요, 다. 네. 근데 지금의 시장의 호재가 테슬라가 올라갔던 이유가 미중 간의 관계 개선 속에서 이제 반등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전차가 너무나도 못 갔었거든요. 네. 오늘의 시장의 색깔이 특히 이번 주의 색깔이 그동안 전혀 못 갔었던 시총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조금은 단기적으로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러한 신호들과 그러한 주가 움직임들이 나오는지 그래서 큰 이런 시속 게임에서 무게추가 단기적으로라도 예. 움직이는 그림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반도체가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것을 네. 염두에 두는 것이 오늘 바라봐야 되는 시장 포인트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사는 어떻게요? 지금 사실 실적 좋죠. 관세 안전지대 이야기 하셨죠. 모멘텀 좋았죠. 지난 한 주 동안의 성과를 보니까 거의 뭐 지수 끌어올리는데 톡톡한 역할을 했더라고요. 네. 오늘 다시 시총 5위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또 뒤바뀌는 일이 나올까요? 방산주 챙겨요? 사실 조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쉽지는 않은 자리에 있어요. LIG 넥슨 좋은데 여기서 뭐 신규 매수를 말씀드리는 어려운 영역인데 그 다음 타자들로서 순환매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이제 여전히 짱짱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본다면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다음 타자 로템이 이제 다음 후발주자로서 언제나 움직일 수 있는 카드였기 때문에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짱짱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사이클이 끝은 아닌데 이 섹터는 좋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이 미중 간의 관계 개선이다. 그러면 그동안 삼성전자 너무 못 갔었어. 라는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갈 때 이제 반도체가 가기로 한다면 이쪽은 그러면 일단은 이익 실현 한번 하자. 금 팔고 비트코인 가는 것처럼 그러한 섹터의 움직임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조정을 준다면 방사는 다음번에 이제 어떤 매수 타이밍을 기다려 볼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방산은 별도의 자기만의 매력은 있는 섹터인 건 틀림이 없는데 방산이 자체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접근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시장의 색깔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IG 넥슨과 이제 대형주들이 짱짱하기 때문에 중소형 주단으로서 종목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금요일 날 좀 생각을 했었던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코치 테크놀로지, MNC 솔루션은 좀 눈여겨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요거보다는 시장의 색깔에 좀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에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짱짱한데 네. 여기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결정하는 게 중요하겠다. 네.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오늘 반도체, 자동차, 전차와 방산, 조선 이쪽에서의 수급 변동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낙폭과대에서도 올라오는 기회를 우리가 포착해야 되잖아요. 보니까 금요일에 태양광 미국 시장에서 너무 좋았던데요. 네. 우리 쪽으로도 하나솔루션 괜찮았죠. CS윈드도 지난주에 실적 좋았었잖아요. 네. 여기도 시장에 뭔가 컬러가 바뀌면 대세 상승 가능할까요? 친환경과 관련돼서는 첫 네. 번째는 유럽은 지금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함께 쓸 때 특히 재정정책 입장에서는 영국 지금 금리 내리고 있죠. 재정정책 입장에서는 에너지 투자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통신 인프라만으로 재정정책을 할 수 없거든요. 그 핵심에서 효율성에 이제 단기적으로 급한 데 쓰는 것은 태양광,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풍력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있지만 풍력도 빼고 갈 수는 없습니다. 거기 플러스 알파 원전인데 네. 지금 단기적으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여기 큰 사이클로는 미국이 증시가 좋아질 것에 대해서 배팅을 하는 것은 결국은 연준의 스탠스 전환이고 연준의 스탠스 전환이라는 것은 금리 인하하라는 압박 플러스 내지는 기대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 인하했을 때 기대를 볼 수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 섹터가 경기민감주 섹터잖아요. 경기민감주에 어떤 정부의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섹터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이거든요. 예. 트럼프는 전통화학 산업 쪽에만 집중하지만 대통령이 되자마자 태양광은 멋진 산업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일론 머스크를 염두에 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쪽 산업도 안 갈 수는 없다라는 네. 이러한 해석 속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솔루션이 총대장이고요. 그다음에 뭐 OCI 홀딩스라든가 SDM,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여전히 이쪽은 이제 틀림없이 미국이 중국을 확실하게 압박을 시켜서 지금까지는 중국의 저가 제품들이 폴리시콘 제품들이 이제 미국 쪽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들어갔었는데 네. 이것까지 완전히 차단시켰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가격 상승분을 통해서 미국의 자국 기업들도 좋아지고 가격이 올랐던 부분에 하나솔루션도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 예.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때려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태양광이 될 수 있다라는 점. 풍력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 재정 정책을 쓸 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얘기 속에서 지금 CSND가 지난주 목요일에도 강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었었죠. 여전히 예.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다라는 점. 중소형 중에서는 동국 SNC도 눈여겨보자. 신재생 태양광과 풍력을 함께 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대명에너지 DGP. 맞아요. 태양광 쪽에서는 태용이라는 종목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뭐 원전은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을 유지해 볼 수 있다라는 비유는 여전히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재생으로 가는 마지막 끝단의 핵심은 수소인데요. 어허. 지금 이 자리에서 수소를 말씀이 좀 어려운데 저는 방산 쪽에서 예전에도 한번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잠수함 엔진에 최고 특화된 것은 저는 수소라고 보거든요. 그런 이슈랑 맞물려져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범한 퓨얼셀 하나 정도는 네. 눈여겨서 보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한 퓨얼셀. 아, 시간이 없어요. 함 차장님, 근데 저 이거 네. 너무 궁금한데 아까 미중 간의 갈등으로 올라왔던 종목인 조선방사는 지금 네. 조금 수급이 변하는지 보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전 4월 23일에 주셨던 한화솔루션이 34%나 올랐단 말이에요, 상승률이. 네네. 너무 지금 잘 갔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 얼마나 고민되시겠어요? 오늘 수급 좀 뒤바뀌면 이 자리에서 일단 파는 게 그렇죠. 맞아요? 이제 수익이 많이 나셨던 종목들은 뭐 전략 매도다 이 상황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이제 분위기가 이제 조금 이제 이쪽으로 그동안에 못 갔었던 소외 섹터로 가는 느낌이 나면 나도 조금은 이익 실현해서 이제 모든 시장을 맨날 한 번에 다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네. 지금은 워낙 다양한 이슈들이 가능할 수 있는 네. 상황 속에서 수익이 나신 부분에서는 일부 그래서 내가 객관적인 뷰를 지켜내지 못하는 이유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뷰를 보지 못하고 나의 주관적인 종목 사랑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늘 습관적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시게 되면 시장을 본의 아니게 자연스럽게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꼭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수익이 충분히 나신 종목들이 있다고 한다면 한 번에 끝장 보려고 하지 마시고 네. 분할 매도해서 이번 주에 저의 핵심 뷰는 시장의 색깔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대응하겠다라는 것이 핵심 키포인트라서 꼭 요거를 사세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긴 하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월요일 하루일 것 같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는 좋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펜을 넣으셔서 거의 가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픽 주셨어요. 네. AI잖아요. 네.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분할 매수에도 괜찮은 종목들이 AI 섹터에 포진되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네. 이번에 미국 증시가 반등을 주었을 때 네.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미국장이 제일 간다면 다시 그 중심에 엔비디아가 있을 것이냐. 그런데 이번에 주가가 미국 시장에 반등을 줄 때 제 눈에만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반등의 기준점에 핵심에 팔란티어가 있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됐었을 때 시간차는 있지만 우리나라도 앞으로 공약도 나오겠지만 네. 누가 양당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돼서는 정책적인 드라이버가 저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 플러스 알파로 앞으로 성장 섹터의 핵심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종목은 종목명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좋아요. 차이 커뮤니케이션 3빌리언, 네. 시어스 테크놀로지, 한글과 컴퓨터 오늘 이거 종목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시간이 좀 없어서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이어서 오늘도 종목 이름만 쭉 나열해드리게 되는데 뭐 아이고.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의료 AI 플러스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업들과 관련돼서는 뭐 지금
다른 종목들은 지금 좀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네. 이 종목들은 좀 지금도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위치적인 부분도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으로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가시려고 그러는 거 겨우 잡아서 저희가 AI 섹터 주셨고요.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함 차장님과 박민영 앵커, 박차의 다시 콤보가 이제 수요일에 케미를 만나볼 수 있으시니까요. 이때 종목 이야기 꼭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